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 미 대사 이제 임명받아서 이제 곧 갈 겁니다. 한국에 우리 한인 정치인이죠. 그를 바라보는 그 다른 한인 정치인들의 참 너무나도 다른 시각. 요런 제목의 스토리를 좀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킴 하원의원, 영킴 하원의원은 잘 아시죠? 네, 영킴 의원은요,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임을 앞두고 중요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적임자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호평을 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고 나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라고 말하면서 미셸 스틸은 한국을 잘 이해하고 또 미국도 잘 아시는 분이다. 또 한미 관계라든지 대북 문제 등도 잘 이해하고 있고 특별히 실향민으로서, 네, 미셸 스틸, 그 신임 주한 미 대사의 부모님들은 다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입니다. 저 역시 황해도에서 양가 부모 다 같이 이렇게 그쪽이 다 집인데 연백 쪽에 이제 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죄송합니다. 한국이랬네. 그 당시는 남한이라나 이남으로 내려온 저 역시 실향민이죠. 여하튼 죄송합니다. 미셸 스틸은 실향민으로서 특별히 대북 문제 또는 북한 인권 문제 등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해결할 것으로 나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같은 공화당이니까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하죠. 자, 그런데 반면에 반대되는 민주당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앤디 김 상원의원은 미셸 스틸 대사가 군복무 경력이 있는 그 아시아계 미국인 후보들에 대해서 과거에 인종차별적인 그런 공격을 한 바 있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먼저 하고 가라, 한국에. 갈 때 가더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스틸 대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후보들에게 공산주의자의 동조자다라고 비난하고 미국보다는 중국 편에 더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등 근거 없이 이 아시안계 정치인들을 비난한 극우 중의 극우 인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모욕적이고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이력이 있다. 이 부분은 꼭 사과하고 한국에 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다라고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버리는 그런 차별적인 공격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면 모를까. 이제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털고 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셸 스틸 대사는 그러나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이제 가는 거는 확정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잘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최근에 상원에서 인준 절차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그 부임하게 될 그 나라의 아그레망, 이걸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미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아그레망을 발급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지금 그 가방 짐 패킹 아마 다 했을 거고요. 아마 오늘 내일 사이로 곧바로 한국으로 부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인 밀집 지역인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 절도 조직이 정원 수풀과 어떤 큰 화분 그 뒤에 또는 그 사이에 잘 안 보이게 위장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이 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왜 해드리냐면요. 이게 꼭 오렌지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타주에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 범죄 조직자들의 그 수법은요, 자기들끼리 다 공유합니다. 야,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금방 순식간에 공유합니다. 또 SNS로 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지역에서 특별히 이게 나름대로 그걸로 인해서 성과를 봤다. 그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콘도나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싱글 패밀리 홈 하우스 같은데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 그 프론트 야드에 이제 덤불도 있고 무슨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살짝 안 보이게 요만한 카메라를 싹 넣어놓습니다. 왜? 주인이 밖에 들락날락 하는 걸 내가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려고. 그래서 주인이 나간 걸 확인하는 순간 들어갑니다, 집에.
경찰은 최근에 한 주민이 주택 외부 정원 구석진 곳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소형 감시 장치를 또다시 발견했다라면서 이런 수법이 한동안 유행했다가 잠잠했는데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장치는 주변 환경과 구별하기 아주 어려울 정도로 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 못 보고 지나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장치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주택 절도 범죄 또 범죄 조직단들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슨 관목이나 화분, 나무 사이 등 조경과 자연스럽게 섞이는 그런 위치에 이걸 살짝 숨겨 놓고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밤에 안 들어갑니다. 밤에는 식구들이 다 있는 거 아니까. 그럼 집주인이 언제 나갔나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리고 언제 들어오나. 이걸 며칠 동안 봅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언제 나가는 걸 알았고 이제 언제 들어온 것까지 알면 언제 들어오는지를 알면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절도를 벌이는 거죠. 며칠 동안 감시하는 겁니다. 귀금속과 명품 가방 그리고 현금 등 고가의 자산을 집 안에 많이 놓고 있는 게 또 우리 한인들이다라는 것도 또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한인을 포함해서 중국계나 특별히 이제 아시아계 가정이 그들에게 특별한 타겟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경찰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스러운 장치를 집 앞 그런 데서 이제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이라도 당장 의심스러운 게 뭐가 없는지 관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 그런 걸 발견했다라면 이런 게 있네 하고 곧바로 손으로 떼어내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경찰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치를 훼손시키면 거기 내 지문이 묻어버리면서 내 지문이 묻는 순간 그 범죄자 그들의 지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증거 확보 같은 차원에서 경찰이 직접 이걸 그 자리에서 뽑아내면서 증거로 보관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발견하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소주 스토리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 안 사시는 분들에게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소주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건 이제 사실 술 얘기가 아니고요. 이민사회의 희로애락과 관련된 우리들의 스토리니까 잠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요. 엊그저께 그 한국의 대표적인 술, 소주의 그 문화적인 가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기념한다라는 의미로 소주의 날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주 의사당에서 한인 최석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소주의 날을 받아들여서 소주의 날 결의안 선포식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근데 소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매년 9월 20일을 소주의 날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있죠. 뭐 어떤 특정 국가를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뭐 상품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상품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술인데 술을 기념하는 뭐 이게 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선포가 이루어진 그 과정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호신이 조금 되신 분들은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거는요, 제가 그 취재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 걸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과거에 한 20년, 더 멀리 가면 한 30년, 뭐 그때 전, 뭐 4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더더욱이 그럴 것이고요. 최소한 20년 이상 그 전에 캘리포니아 주류 통제국 규정상 이 하드리커 라이센스가 아니라 비어 앤 와인 라이센스만 있는 식당에서는 소주를 팔지 못했습니다. 소주를 증류주로 이제 분류해놨기 때문입니다. 소주 같은 그 증류주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드리커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LA의 그 한국 식당 중에 하드리커 라이센스가 없는 식당이 대부분이죠. 주정부에서 하드리커 라이센스를 주면은 사실 식당에는 거의 안 줍니다. 굉장히 오래된 대형 식당이라면 모를까. 일반적인 식당은 그냥 비어 앤 와인이면 됐지 웬 하드리커 뭐 이랬죠. 그리고 이제 하드리커 라이센스라면 무슨 뭐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바나 전문 술집 이런 데는 주지만 식당으로 레스토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는 그냥 비어 앤 와인 라이센스만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 식당이 사실은 거의 90% 이상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당에서는 우리 한인들이 가서 소주를 마시고 싶어도 못 먹거나 솔직히 그냥 몰래 먹거나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알려지자 가끔은 주정부에서 단속반이 나와가지고 요원들이 그 식당에 들이닥치면서 소주를 몰래 먹는지 뭐 단속하는 막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주인이 딱 보다가 단속반이 오는 것 같으면 후다다닥 막 치우라고 그러고 뭐 막 별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20년 30년 그 전에 그렇게 웃지 못할 총국도 많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예,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단속반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딱 보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밥도 먹고 원래 뭘 먹는데 이게 보니까 소주가 왜 물처럼 투명하잖아요. 뭐 특별히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인지 소주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소주라는 생각이 들죠. 의심이. 무언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그 손님이 먹는 그릇을 일리 줘봐봐. 내가 이거 소주인가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해갖고 내가 단속반원이 먹어볼 수 없습니다. 그게 또 이제 미국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악용해서 한인들은 소주잔이 아닌 밥그릇 같은 데다가 소주를 놔놓고 마셨습니다. 밥그릇에 담겨 있으니까 이거 물이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물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 사람이 갖다가 먹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밥그릇에다 먹고 뭐 물잔 물컵에다 먹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먹는 세월을 지나고 드디어 소주를 하드리커 라이센스가 없이 그저 비어 앤 와인 라이센스만 있는 식당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 그게 이제 지금 현실인데 거기까지가 이제 드라마틱한 중간 과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몰래만 팔 수 없다고 생각한 LA의 한국 식당 사장님들과 관련 그 단체장들이 로비 회사를 고용해서 세크라멘토 주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각 주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소주가 하드리커가 아닙니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그런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여 년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의회에서 소주를 비어 앤 와인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투표가 있기 그런데 하루 전 LA의 식당 사장님들과 단체장님들은 대형 버스를 전세내서 거기에 다 타고 한 50명 넘게 세크라멘토로 올라갑니다. 투표가 있기 전날 저녁 한인들은 그 주의회 의원들 10수명을 인근의 한국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세크라멘토 계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 중에 가장 열렬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시죠. 제시카 짱짱님은 한국 식당 어디에 뭐 있고 아마 딱 꿰차고 있을 거예요. 주의회 의사당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 식당 그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게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여하튼 주의회 의사당 가장 인근 가까운 데에 있는 오래된 한국 식당인데 거기는 이제 물론 소주를 팔 수 있게 하드리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루 의원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거 한인 그 식당 사장님들 단체 그 관계자들은 가서 그 주의회 의원들과 쫙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갈비, 불고기 같은 고기를 잔뜩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가 시작됐는데요. 갈비를 먹기 시작한 주의회 의원들 앞에서 한인들을 갈비를 먹으면서 일부러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갈비 먹고 불고기 먹고 불고기 전골 같은 거 먹고 그러면서 소주 한 잔씩 탁탁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참 뭐 하는 건가? 저 소주를 먹네.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이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의원들에게 한인들은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은 스테이크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스테이크 먹으면서 와인을 곁들여서 항상 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와인 한 병 주세요 해서 와인을 촥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불고기나 갈비와 이제 와인 한 잔을 이렇게 곁들이려고 하는데 이후에 한인들은 또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와인을 곁들여 같이 마시듯이 우리 한국인들은 갈비나 불고기 같은 것을 먹을 때 소주를 이렇게 같이 곁들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주가 하드리커가 아니라 당신들이 그 비어 앤 와인, 그 당신들이 와인으로 생각하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당신들이 저녁 식사에 곁들여 마시는 그런 와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주는 코리안 와인입니다. 고기 먹을 때 이렇게 같이 먹는 설명하니까 의원들이 그래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원들이 갈비를 먹으면서 한인들처럼 소주를 같이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맛이 잘 어울려졌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이해된다. 라고 다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지났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어찌 보면 로비 아닌 로비 같은 건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음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에서 소주가 드디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큼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 의회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만큼은 하드리커가 아니라 비어 앤 와인 그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어 앤 와인 라이센스 갖고도 판매할 수 있는 리스트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도 훌쩍 넘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인정받은 소주를 식당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의회에서 매년 9월 20일을 소주의 날, The Day of the Soju 뭐 이렇게 하는 그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된 것만도 대단한데 아예 소주의 날을 기념을 해버린다? 그것도 이제 일반 어떤 상품이 아니라 또 유명한 영웅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소주를 기념한다? 좀, 어찌 보면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하여간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엊그저께 기념일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왜 하필이면 9월 20일을 소주의 날로 정했을까요? 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그 주의회에서 투표가 있었던 그날, 바로,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과됐던 그날, 바로 그날이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소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결국 주류사회에서 인정하게 된 건요, 이제는 소주가 그냥 한국 사람들만 찾는 게 아니라 난 코리안들도 엄청 찾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안 겁니다. 한국 마켓 가보세요. 소주만 이렇게 막 진열대가 많이 비어 있어요.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갔어요. 한 병씩, 두 병씩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이제 주의회 정치인들도 이제 다 아는 겁니다. 코리아타운에서만 판매되는 소위 이민자의 술에서 이제는 외국인들도 돈 주고 구매하는 당당한 한류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소주는 우리 한인들의 그 이민 역사와 희로애락을 같이 해 왔다라는 이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몇 가지 좀 간단한 뉴스 간략하게 간추려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천만 달러 규모의 그 호스피스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2명을 포함한 사기족이 10명이 체포됐습니다. 그 노인들을 상대로 아프지도 않은데 막 아프다고 막 해갖고 거짓으로 받아먹은 거예요. 당사자인 본인은 우선 약 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 이들은 호스피스 업체와 결탁해서 살아있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해서 수천만 달러의 그 정부 의료 재정을 편취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메디케어 또 메디칼 관련 사기 또 불법 처방 또 신원 도용 등의 혐의로 모두 10명을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약 2,700만 달러 규모의 호스피스 사기 사건을 통해서 이 메디케어 돈을 엄청나게 불법으로 수령한 사기 조직과 주범들이 체포됐습니다. 그 환자 모집 브로커가 그런데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한인이에요. 한인, 미주 한인. 그 가장 큰 범죄 조직의 브로커가 한인입니다. 토렌스에 거주하는 LA 인근이죠. 토렌스 거주하는 57살 한인 지니 최 씨하고 또 코로나에 거주하는 66살의 한인 에이브래햄 신 씨 등이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이 운영한 4개의 호스피스 업체들과 공모해서 환자들을 알선하고 그 금품을 수수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알선했는데 이 사람 많이 아픈 사람도 아닌데 금방 내일 모레 오늘 내일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뜯어먹고 뭐 이러고 이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되는지도 당사자는 모르고 피해를 입고 막 그러는 거죠. 만일 그런 피해를 당하면 본인이 모르고 있다.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호스피스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습니다. 왜? 야, 너 지난번에 그렇게 해놓고 이게 뭐야? 뒤져보니까 너 불법이었네. 근데 당사자는 자기가 불법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자기 신분이 도용된 거지. 개인정보가 도용된 거지.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하면 나중에 큰 낭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실제 말기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뭐 한 달에
몇천만 불, 아니 몇천만, 아 죄송합니다. 몇천 불, 몇만 불 막 이렇게 빼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인당 그러니까 이게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되면은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이렇게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정부 돈을 그렇게 막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막 다 뜯어먹은 겁니다. 특히 2025년에는요, 살아있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과 소셜 넘버 등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막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남가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 사기 사건도 적발이 됐습니다. 처방약 허위 청구를 통해서 약 2억 7천만 달러의 돈을 사기 쳐먹은 그런 케이스도 적발이 됐고요. 또 병원 매니저로 일하는 브렌다 리 로페스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환자의 어떤 검사, 또 실시하지도 않은 어떤 의료 행위 막 이런 걸 했다고 막 올려갖고 몇 달 만에 900만 달러를 받아 챙긴 그런 케이스도 적발됐습니다. 또 어바인 지역에 있는 의사 3명은요, 이 불법 약물성 진통제, 중독성 진통제, 이걸 함부로 처방하면 안 되는데 이걸 그냥 막 처방해서 뒤로 뒷돈 받고 환자들한테 뒷돈 받고 이런 걸로 또 쇠고랑 찼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연방법무부의 타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앞으로 의료 사기와 특히 이 호스피스 사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계속 가속화할 것이다 라면서 각 커뮤니티별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이 의심되면 즉각 제보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좀 올라갈 전망입니다. 왜요? 시민권 신청과 관련된 이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의 올모스트 더블 칩니다, 지금. 자,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가까이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이런 거 다 없앴습니다.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네가 시민권 따고 싶으면 돈 내. 하면서 그거 다 올려버렸습니다. 보통 뭐가 인상된다 그럼 5%, 8%이 정도까지는 있습니다만은 80%를 올려버린 거예요. 가장 큰 건 시민권 신청서 접수 비용입니다. 현재 종이 서류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 수수료는 $760입니다만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1,330로 570달러나 인상됩니다. 또 온라인 신청 비용도 현재 $710인데 $1,280로 역시 $570 올라서 80%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뒤에 행정 항소심을 통해서 이제 재심을 요청하잖아요. 그 재심 요청할 때 내는 비용도 크게 오릅니다. 현재 $830인데요. 요게 $1,475로 인상이 됩니다. $645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뒤에는 연방 관보에 게재한 후 그로부터 60일 후에 시행됩니다. 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빨리 신청해서 수수료 지금 액수로 빨리 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영주권자에 대해서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바로 그냥 추방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입국 심사대에서의 권한을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초이 라우,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알죠? 이제 중국계죠. 그 사람 케이스, 이 사람 영주권자입니다. 그 사람 케이스에서 중국 갔다 들어오는 그 재입국 과정 중에 이 사람을 이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송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방 판사가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추방시키는 게 맞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영주권자인데 그게 여기서 살면서 무슨 중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된 뒤에 무슨 추방 재판을 거치고 그래서 추방된 게 아니라 고국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공항에서 추방됐어요. 이번 재판은 라우가 중국을 방문했다 들어오는 길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이민당국이 그를 가석방 상태로 분류를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가석방 상태로 분류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각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주권자면 미국에 입국해 있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주권자지만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경우에는 들어오는 과정에서 입국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미국에 입국 신청을 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요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입국해 있는 상태라면 뭐 추방 절차, 뭐 이민 재판 막 이런 걸 막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년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추방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이미 입국해 있는 상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입국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입국 신청을 한 사람으로 분류를 해버린다면
신청했으니까 나 신청서 안 받아. 입국 거부. 하면 그걸로 끝. 무슨 재판이고 뭐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입국한 상태가 아니라 입국 신청한 사람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본국 갔다 들어올 때 공항에서. 그러니까 죄 많이 지은 영주권자들은 한국 갔다 오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그렇게 하니 안 하니 또는 그게 법적으로 말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케이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연방법원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추방시켜도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판례라는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이제 첫 번째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좀 주시하셔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다라고 하면서 법무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왜 각 일선 주유소 가격은 안 내려가는 거야? 조사해봐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대형 석유 회사들이 원유를 훨씬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데도 일선 주유소 판매 가격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 조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솔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해야 한다라면서 법무부에 대한 관련 사안 조사를 지시하는 겁니다. 다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행위나 어느 업체를 조사해라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발언은 최근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를 체결한 이후에 중동적 긴장이 완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이 차츰 어느 정도 조금 뭐 완벽하게 풀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풀리는 상황이 되면서 국제 유가는 이달 들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억류됐던 한국 선박도 한 이틀 전인가 또 네 척이 한꺼번에 또 나오기도 하고 이제 조금 나아지곤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조금 떨어지죠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원유 가격 하락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솔린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지시한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히나 민심 위반을 우려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 주가 왜 이리 가스값이 비싼가 봤더니 일부 대형 그 주유소 운영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소리 없는 담합을 비밀리에 몰래 이렇게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그 정황이 포착돼서 소송당했잖아요. 가스값이 비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같은 어떤 담합 정황도 나왔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사를 지시한 것도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사를 해서라도 이 과잉 부과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내서 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